2022년 전쟁으로 인해 고국을 떠난 난민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80%는 10년이 지나도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한 권의 여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미망인이 낯선 땅에서 파란색 여권 한 권을 손에 쥐기까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중국인, 일본인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녀는 단 1분 만에 입국을 마쳤습니다. 여권 한 권이 바꿔놓은 인생.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카티아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카티아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7살 딸 소냐와 남편 드미트리와 함께 평범하게 살던 카티아의 일상은 전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설마 전면전으로 번지겠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화롭던 아침이 갑자기 전쟁 소식으로 뒤바뀌는 순간을요. 며칠 후 드미트리에게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비군이었던 그는 30대 중반이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군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침착하게 군복을 입고 짐을 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남편은 전쟁터로 떠났고 카티아는 매일 뉴스를 살피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사 우편으로 배달된 그 봉투 안에는 전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남편이 떠난 후 모스크바의 삶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거리는 점점 더 음산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징집되거나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둡고 무겁고 숨이 막혔죠. 그때 카티아는 대학 시절 배웠던 한국어가 떠올랐습니다. 재미삼아 들었던 선택 과목이었지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본적인 단어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친구 이리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요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민 간대. 취업이나 유학, 국제결혼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카티아는 밤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어 있었죠. 사회 질서, 청결함, 선진 의료 시스템. 모든 것이 현재의 러시아보다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소개팅 앱을 통해 카티아는 박준호라는 한국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진지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 이야기와 소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수개월간의 연락 끝에 박준호는 카티아와 소냐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소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거든요. 모스크바를 떠나는 날 카티아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카티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했으며 박준호는 입국장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카티아. 그리고 소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카티아는 울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카티아에게 이 모든 것은 아직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냐는 근처 국제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박준호는 매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카티아는 낯선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거실, 소음 하나 들리지 않는 조용한 동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소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난 뒤 집 주변을 산책하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안나라는 러시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3년 전 한국으로 이주해 결혼 후 정착했다는 그녀는 카티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요? 같이 시장이라도 가요. 이 근처 재래시장 정말 좋아요. 안나의 제안은 카티아에게 고마운 손길이었습니다. 함께 재래시장에 가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투,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깃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가 만든 잡채와 김치전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 많아요. 여긴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티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라면 3년을 살아도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그날 밤 카티아는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박준호가 한 숟가락을 먹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카티아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너무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카티아의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솟구쳤습니다. 아, 나도 이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 소냐도 나도 우리가 머물 이곳이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 이미경 여사는 아직 카티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쯤 지나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카티아는 한복을 차려입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하며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머리에 회색 한복 차림의 이미경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아나 보네. 겉보기엔 무뚝뚝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관심과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카티아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소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애는 잘 크고 있네. 인상도 좋고. 잘 키웠구나. 그 순간 카티아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비록 딱딱했지만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준호가 카티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냐를 보고 많이 마음이 풀린 것 같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고 카티아는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준호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카티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 박준호는 혼자서 어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지난 시간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온 그를 보자마자 카티아는 직감했습니다. 죄송해요, 카티아.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세요. 카티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소냐 앞에서 무너질 수 없어 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카티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외국인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박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로 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며칠 뒤 그는 결혼을 간소하게라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둘만의 약속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식도 예물도 없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당신과 소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 순간 카티아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카티아는 더욱 진지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를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박준호는 언제나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카티아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노력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 언어 장벽도 여전히 있었지만 카티아는 매일 소냐를 재운 후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는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모르는 단어는 집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소냐 엄마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귀여운 아이랑 왔었잖아요. 자신이 이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카티아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카티아는 이웃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소냐도 동네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냐가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와 엄마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바나나는 한국어로도 그냥 바나나야. 어느 날 소냐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카티아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티아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준호의 어머니 이미경 여사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분은 카티아를 집에 초대하지 않으셨고 명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카티아는 정말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그 편견의 벽은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냐 보러 집에 오시겠대. 그 말을 듣자마자 카티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냐도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카티아는 러시아식 블리니 팬케이크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미경 여사가 들어오셨고 소냐는 쪼르르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냐예요. 이미경 여사는 소냐를 꼭 안아주셨고 그 장면을 본 카티아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 제가 구운 블린이에요.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이미경 여사는 조심스레 맛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음식이구먼. 생긴 건 예쁘네. 식사 중 카티아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제가 댁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이미경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자. 아직은 좀. 그래도 오늘처럼 아이는 참 예쁘게 컸네. 그게 전부였지만 카티아에게는 그것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티아가 만든 김치볶음밥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뜻밖에도 이미경 여사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소냐 생일이 곧이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카티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소냐가 7번째 생일을 맞이한 봄, 카티아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 최종 승인된 것입니다. 축하해, 카티아.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야. 박준호의 말에 카티아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낯설,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한국 여권이 발급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여권을 건넸을 때 카티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금빛으로 새겨진 글자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이제 카티아와 소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문이 된 것입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 카티아는 서울 하늘이 처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땅이 그녀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박준호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진짜 한국 사람이니까 생일엔 무조건 미역국이야. 농담이었지만 그 한 그릇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이제 비행기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소냐의 질문에 카티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여권은 어디서든 문을 열어줄 거야. 소냐가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그럼 나 미국 가보고 싶어. 카티아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이번 여름에 우리 진짜 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그렇게 카티아의 가족은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 박준호가 사업상 자주 오가던 나라였고 소냐에게도 다양한 문화 경험을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 준비 중 카티아는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적 취득 전 박준호가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때 카티아와 소냐는 러시아 여권으로는 비자 문제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티아는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함께 갈 수 있어. 정말 멋진 일이지. 소냐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당일 카티아의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떨리고 긴장되던 공항이 이제는 설렘과 기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박준호가 카티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한국인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야. 출입국 심사대에서 카티아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그 짧은 순간 카티아는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카티아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긴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가족은 한국 여권으로 빠르게 입국했습니다. 웰컴 투 싱가포르 미세스 박. 카티아는 감격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국인이 아니라 신뢰받는 한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여행 내내 카티아는 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소속감이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소냐가 카티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한국 사람인 거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고 카티아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인이야. 진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카티아가 집안일을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이미경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했던 묵은지야. 내가 김치 담그는 게 어렵다고 했잖니. 카티아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티아는 그 묵은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신 김치로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박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직접 오셨어? 응. 아무 말 없이 주고 가셨어. 묘하게. 따뜻했어.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재래시장에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카티아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카티아에게 작은 스카프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자주 하던 건데 이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때 카티아는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이미경 여사는 종종 카티아의 집에 오셨고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국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냐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가족이 뭐냐고 물었어. 나는 가족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 카티아는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피로 맺어진 사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나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었고 진짜 가족을 갖게 되었다.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카티아는 이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동네 시장에서는 단골 가게도 생겼습니다. 아이 엄마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명절에는 이웃에게 송편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자신도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 있는 친구 이리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리나, 국적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거야. 물론 어렵고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그녀는 도망치는 난민이 아닙니다. 당당한 한국 시민이고 한 가족의 일원이며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이름은 카티아 박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러시아 출신의 여성. 동시에 엄마이고 아내이고 딸이며 며느리입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한국 여권보다도 더 소중한 진정한 소속감이라는 이름의 여권 위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기회였고 도전이었고 이제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국적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눈물은 결코 얇지 않습니다. 전쟁을 피해온 한 여성이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지 2년이 아니라 수많은 날의 결심, 적응, 노력,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고 고향은 지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파란 여권 한 권이 가져온 기적은 단순히 여행의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온전히 속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곳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카티아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 어딘가에도 이처럼 조용하지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의 여울림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 클릭이 다음 사연의 주인공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